일단 16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정 또는 전제. 우리가 일명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 회계의 전제 조건은 기업 실체하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하고 계속 기업.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잠깐만, 어디 16번이지? 이론 16번. 이거 나눠준다는 거? 어저께 나눠드린 거 16번. 11. 분계 아니에요? 이거? 네, 거기 16번. 네, 그거 맞아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회계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은 실체가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원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종이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 회사를 만질 수는 없죠. 예. 근데 회사한테 실체를 주고 그 실체가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할 때는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비교하냐면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올해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가 되게 중요해요. 1월에서 3월이. 특히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왜냐면 삼성전자 작년 4, 4분기가 폭망했거든요. 거의 50% 줄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있거든요. 여기가 삼성 걸 거의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반도체 1위가 삼성이었는데 이젠 반도체 2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더 줄어들 예정이라. 그래서 아마 올해 삼성전자가 더 안 좋아지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 LG도 조만간 박살날 거라고 발표가 났어요. 뭐가 발표 났냐면 애플워치 있죠. 네. 애플워치의 그 디스플레이 있죠. 화면. 이게 LG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애플이 얼마 전에 발표했대요. 자기네가 만들 거라고. 그러면 LG가 거기에다 납품했었던 게 이제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를 뚫어야 되는데 다른 데 뚫을 데가 없잖아요. LG 자체에서도 이제 핸드폰도 안 만들고. 그리고 이제 LG도 큰일 났다고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LG에서 안 하기로 했어요. 핸드폰은 안 만들고 통신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 핸드폰 접었잖아요. 작년 초에, 연초에. 왜냐면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할 때는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랑 비교하는데 올해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매출액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사업체는 계속 운영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조만간 망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당연히 계속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 화폐 단위 측정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화폐가 뭐죠? 네,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1,000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고 나오면 숫자 1이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1,000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원이 아니에요. 거기 위에 화폐 단위가 1,000원이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고 나오면 숫자 1이 100만 원. 요런 걸 이제 화폐 단위 측정이라고 하는데 요건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달러 써요? 원 써요? 원 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거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근데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요거는 이것 좀 외워놓으세요. 이거 회계 때도 외우시라고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요건 외워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동종 빼놓고는 다 공정가액이에요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외우신 다음에 못 빼놓고는 다 공정가라고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만 장부가고 나머지는 다 공정가다. 공정가를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해요. 우리 공정의 뜻이 뭐죠? 공정하다. 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사든 남이 사든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공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여는 공정가 맞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교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종인지 이종인지 있나요? 없나요? 거기 내용 보시면 없죠. 네, 없으니까 이거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요거 요번 시험에 올해 안에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 자본화 왜 이래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금융비용 그러면 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금융비용 얘기 계속 나와요. 왜 나오죠? 지금 이자율이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돈놀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오면 저희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어떻다고요? 높아져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1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이자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현물출자라고 있는데 현물출자의 뜻이 뭐냐면 어저께 우리 분기할 때 주식으로 특허권 사는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분기 문제 중에. 그래서 주식으로 구입하는 걸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걸, 그러니까 주식으로 사는 거를 현물출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뭔가를 살 때는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주식으로 사는 거. 그거를 현물출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주식으로 토지를 사든가 어쨌든 이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사는 거예요? 주식으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왜냐면 출자라는 게 주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식만이에요. 그래서 출자라는 용어 자체가 주식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8번은 컨트롤 F로 푸는 겁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이거 컨트롤 F로 푸시면 전신전화가 있거는 이거 나와요. 뭐 나오냐면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이런 종류 물어보면 무조건 뭘로 하시라고요? 컨트롤 F.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찾기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신전화가 있거는 옛날 용어예요. 이거 뭐냐면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전화 가입하면 예전에 집에다 전화기 놓으려면 보증금 내야 돼요. 그게 전신전화 가입권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집에다가 전화기 놓으려면은 보증금 걸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전화 가입권. 예,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죠. 그래서 받는 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그냥 컨트롤 F로 돌리세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왜 있냐면 옛날 회사들 때문에. 옛날 회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지만 과거의 회사들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통주 아니구나. 19번 19번도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4번 나옵니다. 아, 정답 두 개예요. 죄송합니다.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죠? 1번, 3번, 4번이에요. 답. 1번, 3번, 4번. 네. 2번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2번 찍은 사람 빼놓고 다 맞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무슨 정답이라 그래요? 복수 정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또 느려. 컴퓨터야. 일단 매출안위는 매출의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순매출액 이렇게 구하잖아요.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할인. 그래서 얘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순매출액에서 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우리 여기 가서 찾는 거라 그랬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F 무슨 손실이요? 재해 손실.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1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1번에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 치면 여기 400번대 나와요. 400번대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2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없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치세요. 왜냐면 우리 유가증권의 주식이라 그랬잖아요. 단기매매증권 말고 잠시만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로 쳐보세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 나와요. 그래서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 아니에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그러면 나오죠? 3번 나무. 네. 그래서 정답 3개라 그랬잖아요. 1번, 3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번은 아니에요.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3번. 네, 왜냐면 경상적 연구개발비는 요걸로 나와요. 이거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4번은 아니에요. 1번하고 3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1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찾으세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왜냐면 1번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하면 돼요. 뭐 답이 2개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통주. 무슨 주요? 보통주. 우리 그 주식에는 주식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무슨 주? 우선주.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2가지 있다 그랬어요.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은 발행 문제입니다. 요때는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요.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세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주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50만원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번, 2번, 3번, 4번 다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6,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분기하면 요렇게 돼요. 현금 60. 아니다. 제외하고 받았죠? 제외하고 받았으니까 현금 55.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50.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네, 2번. 왜냐면 요게 키포인트예요. 비용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1번하고 4번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신주 발행비가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싸게 발행했을 때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때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 그 다음에 21번 고정원가. 그래서 고정원가 보시면 고정원가는 말 그대로 이제 고정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보시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원가가 일정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총은 뭐예요? 일정.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원가액에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거의 90% 이상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요거는 공식 문제예요. 우리 요거 두 가지 있어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그래서 기초원가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공식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 1번. 21번도 1번이에요? 네, 21번도 1번입니다. 총은 일정하다. 여기 있잖아요.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거기 총이 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2번의 정답은 1번.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제조간접비. 그러면 무슨 원가요? 가공원가. 그냥 원가에게는 암기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23번 공장 설비 감가상각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공장 일명 제조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라고 나오시면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정액법. 우리 정액법의 뜻이 뭐죠? 예,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매번 똑같은 게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매번 똑같은 거. 무슨 비예요? 고정비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볼 때 그거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 공통의 뜻이 뭐죠?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쓰면 간접이에요. 왜냐면 같이 쓴 거는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누어 줄 때는 요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눈 다음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왜 싸우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남방열사라고 그 김모모 씨 계셨잖아요. 그 아줌마가 왜 싸웠어요? 난방비가 나왔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저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에서 일하는 썩은 고인물들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뭐를 아냐면 그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안 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는 집들이 있어요. 왜 안 내냐면 0으로 나와요. 기계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가스 써요, 안 써요? 0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고쳐요. 왜 안 고치냐면 대부분 그런 집들이 뭐 동대표, 예, 아니면 뭐 아파트 대표 막 이런 사람들이라 뭐 감사 이런 사람들 집들이 0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고장내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예,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일하셨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 지금은 덜 그러겠지만 과거엔 그게 되게 심했대요. 그리고 항상 요게 중요합니다. 나눌 때 뭐가 중요해요? 기준. 왜냐면 기준에 따라서 답이 바뀌니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세요? 3번이요. 그 다음에 2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박스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총. 총 나오면은 짧은 거예요. T자. 왜 안 돼?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단기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3만 원이래요. 총이 얼마래요? 12만 원이래요. 기말이 얼마래요? 2만 원이래요. 사변과 대변 으떼야 되죠? 같아야 되죠? 13만 원. 근데 지금 물어본 게 제공품이 아닙니다. 뭐 물어봤어요? 제품 물어봤죠. 그래서 제품 차변은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거기 보시면 기초가 얼마래요? 2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단기 제품이 13만 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3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래요? 3만 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2만 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거 틀리신 분은 그냥 공식 안 해온 겁니다. T자만 그리면 덧셈 뺄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 거 보면 이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 안 하고 있는지 티 다 나요. 왜냐면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거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앉아 있으면 다 보인다. 이런 얘기 학교 다닐 때 하죠. 진짜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저기 한 초등학생이었으면 맴매 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애들 얘기인 거고. 어른이니까. 그 다음에 2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 가능. 이거 나오면 공제되는 거 찾으시면 안 돼요. 공제되는 거 너무 많아요. 불공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공제 안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불공에는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무슨 승용차, 소용 승용차, 몇 cc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은 토지라 안 되고요. 3번은 비영업용이라 안 되고요. 4번은 거래처라 안 돼요. 거래처가 접대비죠? 그러면 몇 번 남죠? 예, 1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먼저 쳐내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되는 종류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내는 종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걸 먼저 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의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준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래, 공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공 아닌 거. 27번 정답 없어요? 푸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 때에 만약에 이상하더라도 하나는 찍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 시험에 좋은 게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다 받아줘요. 그럼 자기네들이 확인해서 잘못 낸 거면 모두 정답, 답이 2개면 복수 정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요. 문제 이상하시면 체크해놨다가 이의 신청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결산 찾아갖고 이의 신청 걸어서 다 맞게 해주신 분 있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그분은 붙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합격 활용률이 올라가니까 이상하시면 이의 신청 꼭 거세요. 그 다음에 28번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실기할 건데 요거 120개 풀고 나서 바로 이거 연습할 겁니다. 가산세 연습. 일단 1번 맞아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산세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답 2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건데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해봐도 프로그램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90% 빼주고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75% 빼주고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50% 빼주고 1년 안에 신고하시면 30% 빼주고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20% 빼주고 2년 안에 신고해주면 10% 빼줘요. 6개월 안에 50%. 근데 네. 그거는 맞잖아. 6개월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나와야죠.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0%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금 신고하는 게 신고납부제도예요. 그래서 신고납부제도가 뭐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 보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깜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깜빡하면 빨리 신고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몇 프로 깎아줄게? 90%.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정신고기간 경과 후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은 75%. 근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1개월 이후에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몇 프로요? 75%. 그래서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깎아주는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옛날에는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라버렸어요, 국가에서. 저거는 신고기간 아니죠?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신고하면은 세금을 깎아주겠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무조건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뭐를 주는 것도 좋죠. 기간을 좀 넉넉히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가가 잡기 전에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예, 국가가 잡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이거는 내가 자진 신고했을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다 알려드릴 건데 하나는 외우시든가 또 하나는 못 외우겠으면 제가 어디 들어가면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그래서 일단 28번의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저기 실기하면서 볼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9번 소득세법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개예요 1번하고 2번. 그래서 3번 4번 하신 분은 틀린 겁니다. 근데 모든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잖아. 그 옛날 광고 있죠. 나는 뭐다? 자연인. 예. 저희가 다 자연인이에요. 아니 근데 어린애들은 소득세법이 아니요. 이거는 애들이어도 소득세법에 들어가요. 진짜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1살짜리가 주식을 몇만 주 갖고 있다. 재산이 얼마 있다.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어린애들 중에서 제 친구 애도 TV에 영화에 나왔었는데 영화 출연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네, 세금 내요.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광고 있었잖아요. 나는 무슨 인이다? 자연인이다. 라고 그 폭포 맞으면서. 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우리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저기 퇴직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2장짜리에 있으니까 2장짜리에 있는 거 빨리 숙지하시고, 그거 숙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찍는 게 많아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살림은 없어졌어요. 살림이 뭐예요? 나무 잘라서 파는 거. 이게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요. 옛날엔 살림소득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하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맞아요. 과세 기간이. 근데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외 없이. 예외 있어요. 2가지. 사망하거나 출국할 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도 다음 주에 배웁니다. 소득세 쪽 저희 실기를 제대로 아직 안 했어요. 일단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 60세. 그래서 1번,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이 무관, 배우자, 그 다음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50. 요게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500만원까지는 70% 빼줍니다. 이자 배당은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잘못된 거. 네, 2번. 자산소득을 제외한 게 아니고 자산소득 포함이에요. 자산소득이 저거에 삶의 기본적 공제도 돼요. 배우자도 돼요. 배우자 되는데. 아니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돼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되고. 맞아요. 돼요? 네, 다 돼요. 배우자도. 옛날처럼 뭐 배우자는 출가 외인이야 이래서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세법에서는 내 부모님도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형제자매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자산소득 포함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동거인이 주소수가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 세팅은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에 나이에 무관의 장애인 있잖아요. 네. 장애인이 우리 사원 등록할 때 20살보다는 높고 60살 안에 되었을 때 아니에요. 붙여준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그램에 넣을 때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등록돼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20세 이하는 장애인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20세 이하는 60살보다는 높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0살부터 죽을 때까지 장애인은 다 돼요. 그건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지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 스쳐 지나가듯이 했잖아요. 네. 다음 주에 3일 동안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이거를 배치를 하니까 안 되는 그렇죠. 아직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제외 때문에.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에요. 자산소득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자 받거나 배당 받는 거.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로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불로소득이 자산소득이에요. 왜냐면 불로소득을 내가 얻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30번의 정답 2번. 자산소득을 얻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자하고 뭐라고요? 배당. 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네. 이런 것들을 다 불로소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자산소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불로소득 관련된 거랑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집 사냐, 예, 요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집값 떨어지니까 국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 오늘 또 풀어준다고 또 뭐 발표 날 거래요. 집값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국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래요. 국가가 올리려고 그러면 떨어지고 국가가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뭐예요? 올라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청개구리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집 못 사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 예시 간단하게 드려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10억짜리 집을 산대요. 10억짜리 집 사면 간단하게만 예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되는데, 만약에 10억에서 5억을 대출받았어요. 얼마 대출받았다고요? 5억. 지금 한 6, 7% 되죠. 예, 거의 뭐 8% 육박하는데 그냥 6%라고 볼게요. 6%면 1년 이자만 3천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면 나누기 12라면 한 달에 이자만 250이에요. 내요? 못 내요, 웬만한 사람들. 근데 그 아파트는 고정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고정금리가 지금 얼마인데요? 고정금리도 지금 거의 5% 육박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어떤 거를 쓰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저리로 돌려주고 있어요. 저리로? 그렇죠. 뭐 2.5%, 3%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누가 물어주는 거예요? 내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긴 결과적으로. 한데 고정금리가 2.5에서 3이면 그전하고 비슷한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좀 싸게 해갖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부동산 값을 뭐 해보겠다? 올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네. 그래갖고 오늘인가? 다음 주인가? 다음 주를 기억하는데 다음 주부터 그 저리로 바꿀 수 있는 걸 국가에서 이제 또 한대요. 네. 얼마 정도 해갖고. 고정금리만 있으면 뭐 그렇게 차이. 고정금리 하니까 별로 오르지도 않아. 그냥 근데 그거를 다 혜택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반. 그렇죠. 주택 네. 담보이자가 고정금리일 때도 있지만 변동으로 할 때도 있어. 아니야. 고정은 고정이고 변동. 아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변동금리로 하는 사람이 과거에 많았죠.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변동이 더 쌌어요. 왜냐면 더 예. 쌌어요? 예. 왜냐면은 요거 하면 깎아주고 저거 하면 깎아주고 하면 더 쌌었어요. 고정으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는 고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고정은 저쪽에서 받은 사람, 뭐 이제 뭐 토지공사나 요런 쪽에서 받은 사람들이 주로 고정이 많고요. 일반 은행에서 받으셨던 분들은 변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집을 살 때 그냥 은행에다 할 때 변동도 있어. 네, 변동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왜 변동으로 받았었냐면 변동이 이자율이 더 쌌어요. 그때 더 쌌어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오를 줄 알았던 시기가 없었지. 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변동으로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기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데는 대부분 고정이 많거든요. 국가 관련된 데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고정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걸 계산하는 게 자기들도 업무하기 편하니까. 게다가 네.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요. 우리는 부동산에서 고정으로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매달 똑같이 나가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고정으로 가는 거고, 나는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뭐 드는 거예요? 변동으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이 6개월인가? 요때마다 이제 금리가 바뀌거든요. 변동이 옛날에 된달에도 이렇게 오를 거 생각 안 하니까 처음에 싸잖아. 그럼요. 그러면 목돈이 변동이 돼도 쌀 때 이자가 나한테 이득이거든.